노인은 바위가 많은 해안에 서서 작은 배에 칠해진 나무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는 바다의 소금기와 물보라가 묻어 있었고 그가 바라보는 회색 바다 위에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름이 김준호였다. 그는 젊지 않았고 바다는 언제나 온화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바다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 김준호는 그 곰을 기억했다. 그것은 5해 이상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검은 털이 물에 젖어 반짝였고 커다란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얼음 같은 강에서 발버둥치며 무너지는 강둑에서 발을 딛고 있었다. 준호는 그때 망설이지 않았다. 코트를 벗고 장화를 벗은 채 차가운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그 동물을 자신의 품에 안고 힘을 다해 발차기를 하며 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그곳 바위에 쓰러져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곰은 준호를 바라보며 감사와 이해의 기운이 섞인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곰은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고 준호는 그때 그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소문이 돌았다. 외곽 농장과 먼 마을에서 퍼져나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곰, 그것은 고대의 지혜를 가진 검은 곰이라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했다. 길 잃은 양떼를 이끌고 숲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주며 불타버린 농가를 재건하는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단지 그런 이야기일 뿐이라며 준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뭔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낚시 도구를 챙기고 작은 배를 바다로 밀어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플란넬 셔츠를 뚫고 지나가며 몸을 떨게 만들었다. 머리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가며 서로 울음을 터뜨렸고 멀리서 안개 굴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준호는 익숙한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 밑에서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느낌을 느꼈다. 무엇이든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항상 그랬듯이 조용한 힘과 안정된 손길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마을에서는 하루하루가 늘 똑같이 지나갔다. 폭풍이 해안을 때리고 비가 노후된 지붕을 두드리며 바람은 창문을 덜컥거려 흔들어댔다. 어부들은 그물수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농부들은 단단한 땅을 갈아 놓았다. 상인들은 가게를 지키고 길은 늘 붐비고 있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는 점차 겨울의 날카로운 칼날로 바뀌었고 처음 내린 눈이 지붕 꼭대기와 자갈길에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런 한가로운 겨울 저녁, 마을 외곽에서 그 곰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지 숲의 경계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 어두운 하늘이 진붉은 빛을 내며 서서히 밤이 되자 그 큰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한 마리 개가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얼어붙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곰이다. 곰이 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왔다. 일부는 도끼나 괭이를 들고 두려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경탄을 표했다. 곰은 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표정은 마치 슬픔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곰은 다시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부는 그 곰을 불길한 징조로 여겨 마을의 죄를 벌하려는 존재로 믿었고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이 몸을 가진 고대의 수호령이라고 속삭였다. 그 후로 곰은 계속해서 나타나 마을의 가장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농장의 밭에서, 때로는 정원과 과수원에서, 또는 교회 마당이나 외로운 길 위에서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곰이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린 아이들은 얇은 얼음 위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도록 부드럽게 인도되었고 폭설 속에서 길을 잃은 가족은 곰의 커다란 그림자를 따라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위협적인 산사태가 일어날 뻔했으나 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을 깨워 위험을 피했다. 사람들의 목숨과 농작물, 가축들이 질병과 가뭄에서 구원받았고
여행자들이 길을 잃었을 때 곰이 그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했다. 곰의 기적 같은 행동들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김준호는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날 곰의 두꺼운 털을 손으로 만지며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존재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의 몸속 깊숙한 곳에 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곰의 존재를 감사히 여긴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그 거대한 곰을 이익의 기회로 보았다. 소문이 마을 밖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부유한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은 그 곰을 보기 위해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은 카메라와 고급 장비를 들고 다니며 곰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몇몇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찍고 몇 초간 흔들리는 영상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봄이 다가오자 구경꾼들과 영광을 노리는 자들이 폭증했다. 그들은 거리 곳곳에 몰려들며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떠드는 목소리로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다. 캠프가 들판과 초원 주변에 세워졌고 그들의 발길은 민감한 풀밭을 짓밟았다. 마을 사람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관광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돈을 반기며 객실을 내주고 식사와 기념품을 팔며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호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점차 그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점차 그런 관광객들 중 일부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곰을 잡기 위한 덫과 마취총, 그리고 커다란 철창을 준비하며 김준호는 그들의 음모를 눈치챘다. 그는 저녁마다 술집에 앉아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려고 했고 불안한 마음에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한 낯선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 김준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이 낡고 지저분한 술집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은빛 시계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였고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당신이 그 어부군요. 남자가 말문을 열었다. 강에서 곰을 구한 사람이 그가 얇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블랙웰, 어거스터스 블랙웰입니다.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김준호는 불쾌하게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관심 없다. 하지만 블랙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금광을 팔고 있는 셈이에요. 그 곰은 우리 둘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곰을 가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겠죠. 당신만 그 곰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됩니다. 김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소리가 술집 안에서 울리며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다. 김준호는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걸 어디다 쳐넣어 버릴 거냐? 블랙웰은 그를 쏘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조심해, 어르신. 난 이 일을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하지만 내가 그 곰을 찾을 거라는 건 확실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고. 그 말을 끝으로 블랙웰은 턴을 돌려 술집을 나갔다. 술집 안은 다시 웅성거렸다. 김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는 시간을 벌었지만 블랙웰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준호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급히 속삭였다. 그 곰에게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일부는 새로운 돈벌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김준호는 밤마다 사람들을 모아 논의하며
그들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고 김준호는 철저히 준비를 해갔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침 한 낚시꾼이 김준호의 집에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블랙베리 대원들을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총과 로프, 체인까지 들고 갔습니다. 김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이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고 또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도 했다. 김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고 그들은 가능한 모든 무기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삽, 낚싯대, 오래된 총과 튼튼한 지팡이들로 무장한 사람들은 블랙을과 그의 팀을 추적하며 달려갔다. 그들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긴장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총을 움켜잡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미 곰을 잡아두었고 그 거대한 몸체는 커다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곰의 입에 강제로 씌운 금속 마스크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블랙웰은 그들 가운데 서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뭐 하는 거냐? 김준호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자 블랙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너희와 상관없어.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다칠 수 있다. 안 돼. 김준호는 전방으로 나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는 내 동료다. 동료, 블랙웰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단지 야생 동물일 뿐이다. 낡은 노마. 위험한 짐승이야. 하지만 그는 돈이 될 거야. 나는 그걸 다 가질 거야. 그러니까 비켜. 내가 보는 건 그게 아니다.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따라와 총을 조준하는 소리와 함께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수호자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많은 선을 행했어. 그를 우리 손에 넘길 순 없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느껴졌다. 블랙웰의 손이 총을 향해 움직였고 김준호는 발을 떼며 그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채 긴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때 김준호의 눈에 보였다. 곰이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고 진동하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울리며 그 소리는 마치 땅을 흔드는 듯 했다. 곰의 눈이 열리며 그것은 깊고 어두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곰은 커다란 다리를 힘껏 뻗으며 묶인 밧줄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쇠로 된 끈이 띠걱거리며 끊어졌고 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블랙웰과 그의 사람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총은 마을 사람들 사이와 곰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다. 곰은 그의 두 발로 일어나 고개를 들며 천둥처럼 우렁차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고 산사태처럼 무겁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블랙웰과 그의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익이나 포획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곰의 목소리가 두려워져서 그 자리에서 허둥지둥 뛰어갔다. 오직 김준호만이 그 자리에 남아 고요한 숲속에서 그 곰을 바라보았다. 그 곰은 잠시 김준호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 곰은 마치 그를 고맙게 여기는 듯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 곰은 숲속으로 사라졌고 모든 것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 속에서만 곰의 존재가 남아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마을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관광객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떠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전처럼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곰이 그들에게 구한 생명들과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 잊히지 않았다. 마을 곳곳에 꿀과 연어, 봄철의 달콤한 베리들을 놓았다. 누군가는 그 곰이 그 기부를 먹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곰의 눈이 마치 인간처럼 웃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 김준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고요한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을 감으면 그는 그 거대한 그림자가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꺼운 털을 손끝에 느끼며 그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 평화는 철처럼 단단하고 무언가 위대한 존재와 함께하는 안정감이었다. 김준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바다 위로 나가 낚시를 하고 저녁이면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며 고요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을 감으면 그는 그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 곰의 굵은 털이 손끝에서 느껴졌고 그는 그동안 찾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와 곰의 연결이 그토록 강하고 그 존재가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도 곰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곰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곰의 행동에서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농부들은 더 이상 지나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인들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상점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바꾸었다. 마을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김준호는 그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잡거나 낚시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매일 아침 그는 길을 걸으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되새겼다. 그는 마을의 삶 속에서 곰이 남긴 유산을 따르며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아끼고 돕는 법을 배웠다. 불행히도 그 변화는 금세 마을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 이 작은 마을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을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몇몇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하는 이 마을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과거의 부유함을 좇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금전적 이익으로 바꾸려 했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 그러나 이 마을은 더 이상 그런 욕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규칙을 따랐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갔다. 김준호는 그와 같은 변화를 목격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곰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어부가 아닌 마을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아이들이 길을 떠나며 그들에게 물었다. 김준호 할아버지, 그 곰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없어진 거예요? 김준호는 잠시 그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곰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존재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준호와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새긴 진리였고,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이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곰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긴 영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를 돕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이 실천하는 모든 일은 그 곰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곰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제 김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김준호와 함께 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삶의 방식이었고,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 마을은 더 이상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그 곰의 이야기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쓴 김준호의 이야기가 있었다. 김준호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와 곰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며 매년 그들을 기리기 위한 의식을 지켰다. 그들은 매년 숲의 끝자락에서 그 곰의 존재를 기리며 그 곰이 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숲속에서 걷고 있을 때 그들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들은 그 곰의 그림자를 잠깐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멈춰서서 그 그림자가 다시 숲속 깊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그 곰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김준호는 다시 바다로 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바다 위로 나가 낚시를 하고 저녁이면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며 고요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을 감으면 그는 그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 곰의 굵은 털이 손끝에서 느껴졌고 그는 그동안 찾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와 곰의 연결이 그토록 강하고 그 존재가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도 곰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곰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곰의 행동에서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농부들은 더 이상 지나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상인들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상점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바꾸었다. 마을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김준호는 그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잡거나 낚시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매일 아침 그는 길을 걸으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되새겼다. 그는 마을의 삶 속에서 곰이 남긴 유산을 따르며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아끼고 돕는 법을 배웠다. 불행히도 그 변화는 금세 마을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 이 작은 마을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을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몇몇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하는 이 마을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과거의 부유함을 좇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금전적 이익으로 바꾸려 했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려 했다. 그러나 이 마을은 더 이상 그런 욕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규칙을 따랐다. 그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갔다.
김준호는 그와 같은 변화를 목격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곰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어부가 아닌 마을의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아이들이 길을 떠나며 그들에게 물었다. 김준호 할아버지, 그 곰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없어진 거예요? 김준호는 잠시 그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곰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존재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준호와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새긴 진리였고, 그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이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곰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긴 영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를 돕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이 실천하는 모든 일은 그 곰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곰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제 김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김준호와 함께 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삶의 방식이었고, 세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 마을은 더 이상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그 곰의 이야기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쓴 김준호의 이야기가 있었다. 김준호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와 곰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며 매년 그들을 기리기 위한 의식을 지켰다. 그들은 매년 숲의 끝자락에서 그 곰의 존재를 기리며 그 곰이 준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전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숲속에서 걷고 있을 때 그들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한 줄기 빛을 봤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들은 그 곰의 그림자를 잠깐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멈춰서서 그 그림자가 다시 숲속 깊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그 곰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끝.